어르신들, 이제 더 활기차게 일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일하며 받는 소득이 복지 혜택을 깎아먹을까 걱정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은퇴하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편하게 살고 싶다는 꿈 많은 분들이 꾸시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오히려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깎아먹는 상황에 부딪히면 참 속상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67세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영식 씨가 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셨죠. 그런데 이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까봐 늘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근로 의지를 꺾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인데요. 이제 만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들도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소득 때문에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원래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해당되던 정책이었습니다. 75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혜택을 받는 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정부는 이 제도의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 기준만 낮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분류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등 여러 복지 혜택이 시작됩니다. 즉, 65세는 사회적으로 노년기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5세가 되어도 대부분의 어르신은 여전히 건강하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택배 배송부터 식당 서빙, 아파트 청소 등 다양한 일터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죠. 68세 박영선 할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매일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듭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고 용돈도 벌 겸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매달 120만 원의 소득이 생기면서 혹시나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죠. 이 말을 듣고 박 할머니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과 소득이 줄어드는 아쉬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만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도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이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소득 심사에서 유리해지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거나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분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어르신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소득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작은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근로 의지가 있어도 소득 활동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2세의 이만복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주차장 관리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루 3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일을 시작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지만 주변에서 돈 벌면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된다는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0만 원을 벌자고 기초수급자 자격을 잃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아쉽지만 일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소득이 잡혀서 복지 혜택이 줄어들거나 끊겼던 것이 이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즐거움,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이번 정책은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근로의지를 북돋우고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정책인 셈입니다. 이번 정책의 기대 효과는 단순히 개개인의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층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사회의 생산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세의 김순자 여사님은 퇴직 후 작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의 보람을 느끼고 계셨죠. 그런데 소득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통해 소득 일부를 공제받게 되면서 걱정 없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처럼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비를 벌고 동시에 복지 혜택은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다면 일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6세의 최수남 씨는 건물 청소 업무로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 자격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정책 덕분에 최수남 씨의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되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통해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소득, 재산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제액과 혜택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관련 설명회나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소득 때문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근로소득이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정책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중요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소득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일은 우리 삶에 활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하는 즐거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정책은 바로 그런 어르신들의 근로 의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소득 때문에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활기차게 일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알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